네,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른바 삼바 사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뭐가 뭔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 이 용어도 어렵고 이게 왜 중요한 뉴스인지 알지도 못하겠는데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거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니 삼성에 이런 계열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회사가 왜 이리 중요하다고 이렇게 날릴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이 사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설명하려 합니다. 전문 용어는 최대한 자제하고 어차피 저도 몰라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평범한 말로 이 사건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분식회계입니다. 회계라는 말만 들어가도 머리가 아픈데 그 앞에 분식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니 이건 뭐 머리가 뽀개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장부를 조작하는 겁니다. 분식회계는 거의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원인 회사와 1000원인 회사는 사람들이 보통 인식하기에 1000원인 회사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실제 100원인데 장부상으로는 1000원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조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면 회사의 가치가 더 높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할 때 뭐 10,000원에 인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장부가 그대로 10,000원에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자산은 10,000원으로 평가가 되겠죠. 근데 그게 한 2, 30년 전 일이라면 지금 그 회사가 많이 커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회사가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그대로 10,000원이라고 적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회사는 100만 원이지만 장부에 10,000원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으로 돼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우리 회사가 자산이 많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장부가를 현 시세가로 조절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작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 시세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거를 나쁜 방법으로 이용했을 때, 다시 말하면 그 회사가 10,000원짜리 회사를 사갖고 그 회사가 좀 크긴 했는데 한 10만 원 정도까지 못 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100만 원짜리 회사인 것처럼 장부에 올리게 되면 이게 조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삼바 사태의 본질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되어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뭐 이런 부정행위라면 그냥 단순한 형법상의 사건으로 치부가 되고 끝납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 최고 재벌인 삼성의 주인이 과연 누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온 나라가 떠들썩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의문점, 일반인처럼 만약에 이건희 삼성 회장의 지분을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그냥 상속하고 상속세를 내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될, 이렇게 편법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결국 이 상속세 줄이려고 이런 부정행위를 하니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상속세라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상속세를 피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상속세라는 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이런 편법을 사용해서 상속세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 존경받는 부자가 없는 듯합니다. 이제 부자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상당히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자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이라는 그룹을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대표 기업으로 그 구성원과 경영진을 존경합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부흥해지고 외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삼성이라고 신뢰받고 우리나라를 알리는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작 국내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 민주화를 망치는 주범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진정 노블레스 오블레즈라는 단어는 사라지는 것일까요? 자, 잠시 흥분해서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그룹의 지배구조는 대표적으로 이 순환출자에 의한 원형의 지배구조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주를 가지고 있는 오너라 할지라도 이 대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얼마 전에 그 롯데 왕자의 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롯데라는 대기업이 일본의 조그만 지주회사, 직원 한두 명 있는 지주회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순환출자의 고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이 순환출자는 지금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서 많이 완화는 됐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관례처럼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삼성의 지배 구조를 이제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어찌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살펴보면요. 자, 이건희 삼성 회장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인해서 그 뒤를 이어야 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승계 작업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차질은 결국 상속세를 내야 할 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냥 상속세 내고 깨끗하게 상속받으면 되는데 이게 싫은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부자를 존경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이라는 그룹을 좋게 생각하는 이름으로서 이런 점은 반드시 부자들이 일반인을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삼성그룹의 핵심은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경영승계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성전자의 주를 삼성물산이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배구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너무 어려운 얘기이니 그냥 이야기하듯이 풀어나가겠습니다. 이 삼성물산은 지금의 젊은 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는 다 들어는 보셨겠지만요. 근데 8, 90년대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꿈의 직장이 바로 이 삼성물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삼성물산을 손에 쥘 수 있으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경영승계가 좀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삼성물산의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승계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생각한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입니다. 제일모직은 이 부회장하고 그 특수관계인이 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을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의 회사로 만들면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영권도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당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치로 합병을 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회장 측에서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어서 합병을 좀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동원된 것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예요. 따라서 이 삼바의 가치를 높이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합병 시 유리하게 작용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식회계, 즉 장부를 조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장부 조작이라 하지만 회계사들마다 이게 장부 조작인지 아니면 잘못된 장부가를 정정한 건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태의 논점입니다. 과연 이게 편법이냐 아니면 제대로 옛날에 잘못된 거를 장부가를 고친 거냐, 이거를 회계사마다 의견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안 된 거다 갖고 논점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걸 최종적으로 금감원에서 이거는 분식회계다라고 결론을 내줬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게 된 겁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1억의 주택을 구입했는데 현 시세는 10억이에요. 근데 이걸 장부에는 초기 비용인 1억으로 기재하고 있다가 현 시점에서 시세인 10억으로 장부를 변경하면 자산이 증가가 되니까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삼바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이 회사는 그 회사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패스라는 회사의 가치를 그 당시의 취득가에서 지금 현재 가치와 장부가를 변경해서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줘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이 이 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두 회사를 합병할 수 있도록 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을 하고 회사명을 삼성물산으로 상호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대주주가 됨으로써 삼성의 경영 승계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거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요, 우리가 낸 돈으로 연금을 기금 운용을 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돌려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공적 자금인 거고 결국 우리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국민연금에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삼성물산의 주를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대주주예요. 그런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잘못된 가치평가로 인해서 결국 삼성물산과의 합병 비율이 달라져 버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제대로 가치평가를 했다면 삼성물산이 지금 손해본 합병이잖아요. 그 손해액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그거를 국민연금에서 알면서도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뭐 박근혜 탄핵 정권에서 탄핵 그 사태에서 많이 보여줬듯이 이제 삼성이 결국은 박근혜한테 어떤 뭐 좀 이렇게 좀 해서 이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이 합병을 찬성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찬성을 하게 했다. 그래서 요즘 뭐 말이 많았던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이래서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의 편을 든 게 아니고 대기업의 편을 들어준 꼴이 된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장부가를 조작한 것이냐 아니면 실제 가치로 평가하여 장부가에 반영한 것이냐가 이 사의 핵심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감원에서 이거를 장부 조작이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분식회계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조작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법이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위 임원들한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가 다 기각이 돼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법의 심판을 벗어나지는 못할 텐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처분이 갈 것이냐. 다시 말해서 이게 만약에 정말로 조작이고 잘못된 거라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가 무효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은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의 입장에서는 결사적으로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조작이냐 아니냐, 이거는 솔직히 저희한테 큰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승계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 같은 일반 국민에게는 관심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서두에 말한 대로 존경받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우리나라 부자들이 행태에 그냥 씁쓸할 뿐입니다. 자, 법이 테두리 내에서 상속세 내고 승계하면 떳떳하고 좋을 텐데. 자, 그러면 참고로 제일모직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이 제일모직은 1950년대에 세워진 삼성그룹의 어떻게 보면 가장 주력 회사였고요. 우리나라 그 원단, 의류 이쪽의 산업을 이끈 대구의 그 성장을 이끌었던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삼성의 주요 계열사였고, 다만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 자, 삼성을 지배하는 정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도 아니고 삼성생명도 아니고 삼성건설도 아닙니다. 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용인자연농원, 이 말을 아시는 분들은 나이대가 꽤 있으신 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삼성 에버랜드예요. 이 자연농원이라는 회사는 그 당시 상장사가 아니었는데 여기에 주식은 거의 이씨 일가가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용인 에버랜드, 이 용인 자연농원이 삼성생명하고 삼성전자의 주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용인 자연농원의 주를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느냐가 삼성을 좌지우지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 에버랜드가 비상장사였고 주식 대부분을 이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회사를 정점으로 해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등 주력사의 주식을 다량 보유함으로써 과거에는 이제 삼성생명이 삼성의 거의 주력사들의 주를 많이 갖고 있어서 삼성생명에서 좌지우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삼성생명을 좌지우지했던 게 어디냐? 에버랜드였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금산 분리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삼성생명에서 이제 그 주를 다 팔고 다 넘겼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생명이 조금은 이 사건에서 뒤로 밀려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모직은 삼성의 주력 회사였으나 결국은 이 의류 사업의 쇠퇴로 인해서 삼성 SDI라는 회사로 흡수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 사건에서 나오는 제일모직하고 과거에 우리가 알았던 제일모직하고는 다른 회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태가 난 제일모직은 어떤 회사냐? 이 제일모직의 원래 회사가 삼성 SDI로 흡수 합병이 될 때 패션 사업부만 삼성 에버랜드에서 갖고 오면서 상호를 제일모직을 따온 겁니다. 그럼 이제 삼성 에버랜드도 없어진 거고 상호가 제일모직이 됐던 거죠.
그랬는데 요번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하면서 다시 상호명이 삼성물산으로 바뀌고 제일모직이라는 상호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삼성물산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사건의 수사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과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우리들 잘 알잖아요. 예상하듯이 벌금 맞고 책임질 사람 몇 명 책임지고 아마 이 선에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은 역시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노블레스 오블레주라는 단어의 뜻을 곱씹어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존경받는 부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